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맞아요. 있는 건가요? 기대 중입니다. 오늘은 딱히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 가끔 이제 우리 형사재판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항소심에서 합의가 돼서 감형을 해줬다, 뭐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감형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보죠. 네. 근데 이게 일부 국민들은요,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합의는 합의고 처벌은 처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완전히 똑같은 두 개 사건이 있는데 한쪽은 피해자가 저는 용서했으니까 좀 그냥 선처해 주세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나는 용서 못해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처벌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치, 그렇긴 하다.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합의라는 게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형벌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참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뭐가 자, 있죠? 만약에 합의를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안 해주면은요, 가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노력도 안 하겠지. 네, 안 하죠. 전혀 유리한 요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 배상, 즉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민사소송하면 뭐 들어가요? 변호사 수임료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 인지료, 송달료 이런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액은요, 가해자가 이제 처벌 감경받으려고 주는 돈보다는 당연히 액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피해자한테 이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합의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가해자들이 이제 처벌을 감경받으려고 할 경우에 합의금은 있잖아요. 어디서든 빚을 내서라도 그냥 다 끌어다가 갖다 줘요. 그치. 그쵸? 근데 이게 민사소송 그냥 확정돼 버리면은요, 피해자들이 판결대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배째 못 줘, 나 돈 없어. 그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무직이야. 월급 압류할 것도 없어. 재산 아무것도 없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돼야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을 받는 게 훨씬 수월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해봤네요. 예, 뭐 물론 근데 부작용도 있기는 해요. 뭐 피해자나 그 가족들한테 막 귀찮게 하고 막 합의해달라고 협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사례는 별도로 엄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합의를 전혀 유리하게 참작을 안 해준다? 그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반성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반성한다고 감형해준다. 이거는 저는 반대. 근데 그게 반대라는 게요.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말만 반성인지. 거짓으로. 그치. 그래서 그냥 감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인정하는 게 전 진짜로 반성을 한다면 감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간다고 최소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랑 그래도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이는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것도 되든 안 되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무죄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을 보면 있잖아요, 아예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죠. 맞아. 네,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유죄 협상 제도인데요. 영화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검사랑 내가 그냥 범행 인정할 테니까 형량 좀 깎아서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쇼부 보는 거. 그렇죠. 네, 딱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행 인정하고 자백한다라는 부분만도 되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조건 다 보고 법정에서의 태도 보고 진술 보고 이런 거 다 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를 다 그냥 너 다 연기야 연기 그러니까 안 봐줘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자체가 그 형사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랑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없네요.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있잖아요, 내가 걸렸을 때 처벌을 이만큼 받으니까 범행을 해야지, 이런 경우 없어요. 나는 이거 해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꼭지가 돌아가서 생각을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죠. 그냥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에요. 뭐 댓글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너무 약하다 이런 거 달리시기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저 아까 듣다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막 협박 통해서 나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법정에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요? 감형이 돼요, 그래도? 아니죠. 그게 만약에 정말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 거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 처벌불허 의사 자체는 이제 무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네. 합의를 위해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뭐 네.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또 있어요. 아. 죄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감형받는 게 아니라 가중처벌로 그렇죠. 더 사는 네. 거예요. 더 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합의와 음. 반성이 어떻게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런 거랑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